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행동교정의 기초의 개념을 보면 산책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견 산책에 대한 의미와 노령견 친구들 그리고 좀 많이 아팠던 친구들을 기준으로는 산책을 어느 정도 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대답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산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친구들의 그런 산책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산책이라는 건 좀 보호자님들께서 너무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책의 양보다는 조금 질을 우선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산책은 내가 너무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산책은 즐거운 산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더라도 우리 아이도 좋고 나도 산책이 즐거운 산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인분들은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무 산책. 그쵸. 와가지고 산책해야 돼 해가지고 줄 메고 또 나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30분 뭐 또는 1시간 그렇게 열심히 걷다가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그치 또 목적지 찍고 와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할 일 끝났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죠. 숙제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산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머물면서 나랑 같이 소통을 하고 나랑 같이 즐거운 그런 산책을 하면은 보호자님도 당연히 우리 아이 데리고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엄청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고 뭔가 자극 대상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싫어하거나 무서운 걸 만났을 때도 조금 컨트롤도 진정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보호자님이 컨트롤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호자 리드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강아지 뭐 줄 못 당기게 해라 내 옆에서 걷게 해라 한다라는 게 그런 복종과 어떤 강압적인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자가 그러니까 키우는 보호자와 함께 그런 관계성을 더 만들어 주라는 의미거든요. 관계성. 그렇죠. 너는 내가 들어와서 키우니까 밥 주고 간식 주고 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아이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큰 차이가 아마 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산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매일 나가는 산책도 중요하지만 이틀에 한 번 하면 어떻고 3일에 한 번 하면 어떻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가는 산책이 정말 나도 즐겁고 너도 즐거우냐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산책에 대한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반된 질문이긴 한데 노령의 나이가 된 반려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좀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도 산책이라는 건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그쵸. 친구들의 산책을 리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 많은 친구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호자님이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가 안 좋다. 또 눈이 잘 안 보인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지 그에 맞게끔 맞는 산책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자가 좀 주도권을 잡고 또는 리더십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산책을 하는 반면에 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좀 힘이 빠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보호자님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훈련사로서의 대답보다는 사실은 저도 보호자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유모차를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 컨디션에 따라서 리드줄도 챙겨서 나가지만 유모차에 태워서 나가서 또 아이들의 상태를 좀 먼저 체크를 해요. 산초에서 상태를 체크를 하고 좀 해맑게 웃거나 약간 이렇게 유모차에 올라타려고 하거나 그러면 살짝 리드줄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교차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딱 리드줄에서 바로 나가는 게 좋은 건지는 산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참 제가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산초를 알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심장 부위이다 보니 사실은 산초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제 지도사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흥분이 맞아요. 굉장히 큰 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좋아하는 바깥에 리드줄을 해서 우다다닥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나간 순간에도 산초의 상태가 너무 흥분을 하거나 또는 뭐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 바람 소리 같은 거에 무서워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얘가 좀 오늘 날이 아니다 싶으면 어때요?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굳이 안 하고 네. 억지로 산책을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사실 처음에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산책 가자 하면서 유모차에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래 산책을 다녀오면 발도 씻겨주고 해야 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털 정리도 이렇게 해주고 먼지도 좀 털어주고 해야 되는데 유모차로 산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게 산책에 효과가 있었을까? 마킹도 못했고 가까이 냄새도 못 맡았는데 약간 그런 고민이 있긴 했었어요. 특별히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작정 그냥 유모차에만 태우고 다니기보다 이제 맞아요. 메인은 유모차가 되더라도 음. 중간중간 좋은 스팟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냄새도 맡게 해주고 요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걷기도 하고 그래야지 맞아요. 좀 근력도 유지가 될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너무 유모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좀 날씨 좋거나 그럴 때는 좋은 스팟에서 좀 걷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